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장에 들어왔죠. 그래서 함수 다시 2, 즉 파트 2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함수 1에서, 그죠? 함수의 개요라든지, 랜드, s랜드, 이런 함수, 그리고, 수학 함수, 그죠? 뭐, seal, floor, 그리고, power, 그리고 sqrt, FABS, 뭐, 이런 함수들, 그리고, exit, 시스템, sleep,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실습 그리고 문제 다 풀어봤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함수를 만들 줄도 알고 이제 호출도 하실 줄 알고 3단계 방법과 2단계 방법이 있는데 2단계 방법보다는 3단계 방법을 권장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1장에서는요. 일단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내용이 함수의 원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수를 전달할 때, 제가 함수 다시 1에서 call by value에 대한 내용을 잠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의 차이점과 같이 실습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순환함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까지 배우고 난 뒤에 우리가 소스가 이제 좀 긴 함수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질 겁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 강씩이라도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장 시작하도록 하죠. 자, 다음 장 한번 봅니다. 자, 함수의 이제 네 번째 맞죠? 그죠? 예, 이어서 함수의 원형입니다. 자, 함수 원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함수 우리 선언한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애초에 3단계 할 때, 3단계 과정을 거칠 때 함수의 선언, 함수의 호출, 그리고 함수의 구현, 이렇게 3단계가 정의가 되었는데 함수의 선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자,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항상 함수를 먼저 정의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의 안 하고 구현 안 하고 함수 호출해봐야 뭐 이름이 있고 블락이 있으면 호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전혀 없다면 호출해봐야 아무런 뭐 반응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함수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함수의 구현을 뒤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3단계에서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함수의 원형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함수의 원형을 우리가 영어로는 function prototype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C가 빠졌네요. 네. function prototype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함수의 원형이란 함수의 이름, 매개 변수, 반환값, 즉 리턴 값이죠. 그죠? 예, 등의 자료형 등을 함수가 정의되기 전에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그 include 밑에다가 이런 함수를 쓰겠노라 라고 알리죠. 그죠? 맞습니까? 그 알리는 선언부죠. 그죠? 예, 그게 바로 함수의 원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수의 원형에는 무려 5개의 함수도 하나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 리턴 값이 있고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만 다뤄봤는데 그게 아니고 또 더 많은 함수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매개 변수와 반환값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각 경우마다 함수의 원형을 사용하는 예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먼저 한번 보시죠. 크게 종류를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는 함수.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없대요. 그러면 보이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이드가 들어가고 여기에 함수 이름 name이라고 할게요. name이라고 하고 이렇게 괄호를 닫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void라고 이렇게 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리턴 값도 없고 매개 변수 값도 없는, 이게 바로 함수의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없는 함수의 원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뭐예요? 매개 변수만 있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리턴 값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void고요. name이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여기서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 개에서 n개까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int x 뭐 아니면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는 반환값만 있는 함수, 즉 매개 변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반환값이 더블이라면 더블하고 name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그걸 아니면 void라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있는 함수.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할 때도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리턴 타입이 int다. 그리고 add name이라고 합시다. name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매개 변수로 우리가 int 뭐 x 해서 이렇게 한 개에서 n개까지 우리가 함수의 원형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리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반환값이 없는 함수. 그러면 역시 이거는 void가 될 거고요. 매개 변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은데요. 매개 변수만 있는 함수, 반환값이 없는 함수. 뭐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매개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반환값이 없다면 void라고 적든지 아니면 이렇게 적어 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두 개가 의미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런 형태로 함수도 나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는 함수예요. 즉, 다시 말해서 voi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없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void니까 가장 쉽게 작성할 수 있겠죠. 리턴 값도 없고 그리고 매개 변수도 없고 하니까 함수명만 정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요, 주로 우리가 호출해서 뭐 이렇게 반복되는 뭐 printf문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할 때, 그래서 주로 간단한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아주 단순한 명령을 수행할 때 사용을 합니다. 왜? 쉬우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예제는
간단한 인사말을 출력을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한 프로그램이다. 이 예제는 3단계 과정, 그죠? 선언, 호출, 구현, 정의나 구현이나 똑같은 말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봅니다. 선언을 했어요. 보이드예요. 리턴 값이 없으니까. 그리고 매개 변수도 없으니까 보이드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여기에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인사라는 함수, 얘는 보이드니까 여기에 리턴 값으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보이드로 리턴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누군가가 인트나 아니면 캐릭터나 이런 걸 가지고 변수로 이 결과 값을 얘가 리턴도 해주지 않는데,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 그걸 받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에러가 납니다. 에러.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사가 호출이 되었고요. 그러면 일로 빠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 함수 영역이라고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오늘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라고 이렇게 프린팅하고, 비로소 리턴문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그만입니다. 왜? 보이드기 때문에 리턴문을 생략을 해도 되고요. 근데 문법상은 리턴문을 이렇게 적고 리턴문에 여기에 어떠한 값만 적어주지 않고 그냥 바로 세미콜론 치면 리턴문 만나면 함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텍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도 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죠? 예, 단순히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을 때는 선언 자체를 보이드를 이용을 한다. 보이드는 없는, 무엇이 없는, 공허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매개 아이고, 이거 그거군요. 앞에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는 함수에 대한 또 다른 예제인데요. 자, 다음 예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 3개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는 간단한 메시지를 한 문장 출력을 한다.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는 equal를 출력을 하고,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그죠? 대시다, 그죠? 대시를 출력을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역시 선언부에 보이드로 다 잡았고 리턴 타입 없다라는 뜻이고요, 맞죠? 그리고 역시 여기에 전부 다 매개 변수가 없으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가 실행을 하게 되면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는 함수 타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죠? 찍었어요. 그 다음에 대시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대시에 가보니까 이거거든요. 그죠? 이거예요. 가보니까 프린트 F에서 이 줄만 찍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줄을 여기서 쭉 찍었다는 거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프린트 F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any를 호출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대시를 또 호출했어요. 그럼 얘가 또 호출되겠죠. 그럼 호출됐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any를 호출을 하니까 any가 여기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any 함수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d 대시 이거죠. 이거는 이제 이꼴 표시를 이렇게 쭉 표시를 하고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printf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라고 찍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d-를 호출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는 함수는요, 반복적인 뭔가 안내사항을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만 하면 되죠. 계속. 그죠? 호출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 출력이거나 혹은 우리가 어떠한 메뉴를 만들 때 그때는 반환값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메뉴를 쫙 작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입력을 해라고 해서 이제 입력을 받아서 분기를 치든지 이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이게 바로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었어요. 그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만 있는 함수예요. 매개 변수만. 그래서 매개 변수만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반환값이 없겠죠. 리턴 값이. 그죠? 그래서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반환값 없이 함수를 정의를 한다. 다음 예제는 메인 함수에서 인치에 해당하는 실수값을 입력받아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전달하면 센티미터로 환산을 해서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만 있다고 했으니까 리턴 타입 없다. 그죠? 보이드로 선언했고 매개 변수는 플로트 타입으로 인치가 하나 들어갔고 함수명은 exchange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언을 했고요. 이와 같이. 그리고 int main 이제 메인 함수가 시작을 하는데 자 플로트 초기화를 했고요. 자 인치를 센티미터로 환산이라고 여기에 찍었고 그 다음에 입력을 여기서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치를 입력을 했어요. 34라고 34인치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뭐 하고 있어요? exchange하고 인치 값을 매개 변수로 던지고 있어요. 그죠? 값복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리턴 타입이 보이드니까 여기서 받아주는 값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호출이 됐어요. 그래서 호출이 됐고 여기에 34라는 값이 들어오겠죠. 맞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플로트 swap이라는 로컬 변수 초기화 했고요. swap은 인치 넘어왔던 34 곱하기 2.5399가 1인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2.54로 그냥 이렇게 쓰는데 일단은 엄밀히 따지자면 2.5399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에 센티미터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리턴 타입이 없으니 리턴을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exchange 함수 영역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찍었고 그 다음에 비로소 단위 환산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둘 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34.00인치는 86.36cm다라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swap이라는 값을 리턴을 플로트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받아서 출력을 하는 게 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면 이거는 뭐 거의 뭐 구태여 우리가 인치를 이걸로 단위 환산을 해주는데 구태여 이거를
메인 함수로 들고 가서 메인 함수를 길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익스체인지 단위 변환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인치로 변환할 수도 있고 뭐 부피를 또 뭐 어떠한 단위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단위 변환기 이런 것들 프로그램 만들 때 함수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모듈 분리 즉 헤더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땡겨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한 루프 돌면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단위 변환기를 만들어도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어차피 공식이야 네이버에 서칭하면 다 나오니까 그 공식을 찾아서 그대로 여기에 기술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예, 이게 바로 매개 변수만 존재하고 한 개에서 n개까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턴 값이 없으니 보이드로 잡아줬고 보이드로 잡았기에 여기에 반환 값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무언가 저장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이게 바로 매개 변수만 있는 함수의 예제를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환 값만 있는 함수예요. 반환 값. 그러면 얘는 매개 변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반환 값, 즉 리턴 값만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매개 변수 없이 반환 값만 있는 함수이다. 다음 예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입력받은 알파벳을 메인 함수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번 보죠. 자, 캐릭터 타입으로 리턴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반환 값이 존재하죠. 그죠? 캐릭터 타입으로.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기재를 하지 않고 선언을 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자, show 초기화를 했고,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알파벳, 입력한 알파벳 전달이라고 여기에서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리턴 값이 있으니까 이게 캐릭터로 리턴을 해주니까 캐릭터로 받아줘야죠. 반드시 타입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show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먼저 얘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show에다가 저장을 하니 얘가 호출이 돼서 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 변수 ch 하나 선언해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 함수 영역이다라고 찍었고 그 다음에 알파벳 입력을 어디서 받고 있어요? 지금 함수에서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파벳 입력하라고 해서 scanf 언더바 s를 이용을 해서 자 알파벳 한 문자를 입력을 받고 지금 리턴 타입이 캐릭터니까 얘도 캐릭터죠. 그래서 리턴 ch를 주게 되면 내가 알파벳을 여기에서 a를 입력을 하니까 이제 얘는 a라는 값이 ch에 저장이 되고 얘는 이제 리턴문을 만났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메인 함수한테 호출한 곳에다가 a라는 값이 show에 들어가게 되고 ASCII 코드는 당연히 소문자 a는 97이니까 여기에서 형식 지정자에 따라서 자 메인 함수 영역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전달받은 알파벳은 소문자 a죠. 그죠? 그리고 ASCII 코드 값을 %D로 하게 되면 캐릭터는 ASCII 코드 값이 출력이 되니까 97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죠? 반환 값만 있고 매개 변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로부터 무언가를 입력을 받을 때 반복적으로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호출만 하면 되잖아요.
코드의 재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값을 받아서 show라는 값을 받아서 뭐 어떻게 그리고 또 다른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값을 던지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대다수의 C 언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메인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메뉴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 무한루프 돌면서 뭐 그런 것들만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펑션으로 함수로 정의를 해서 메인 함수에서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따라서 뭐 분기가 이루어져서 해당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 구현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접근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함수를 배우게 되면. 알겠죠? 예. 요렇게 이제 반항 값만 있는 함수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매개 변수와 반항 값이 모두 있는 함수.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함수-1에서 우리가 몇 번 다뤄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매개 변수와 반항 값이 모두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도 있다. 이건 당연히 있죠. 이게 원래 함수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에 보면 이런 함수가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함수를 설명할 때. 그래서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다. 이런 거.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까 입력이 리턴 값이 없는 것도 있고 매개 변수가 또 없는 것도 있고 둘 다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종류가. 그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책 서적들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예. 요거에 지금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예제는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키보드로 입력한 수까지 누적 합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메인 함수에서 키보드로 정수값을 입력받아 사용자 정의 함수에 전달하면 포문으로 누적 합계를 계산한 뒤에 메인 함수로 전달을 한다. 보죠. 자, 리턴 값 있어요. int. 그리고 매개 변수 int 있어요. 그리고 함수명은 sum이에요. 맞죠? 예, 그럼 둘 다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선언을 했고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서 input하고 result 변수 선언했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뭐예요? 지금 그냥 이까지는 printf이기 때문에 그냥 쭉 다 찍은 거예요. 뭔데요, 이거는? 1부터 입력받은까지 수까지 뭐 누적합계 산출을 하는 거 안내 사항들을 지금 적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메인 함수 역할은 이렇고 사용자 정의 함수 역할은 이렇다. 그리고 다시 메인 함수 영역으로 이제 찍고 요까지 그러면 요까지 찍었다. 그죠? 예,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해서 어디까지 누적값을 구할까요? 하고 scanf s를 이용을 해서 인풋에다가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가 리턴 값이 있으니까 int 타입으로 리절트를 초기화를 했으니 리절트로 받아주면 되고 받기 전에 먼저 sum이 호출이 되니까 sum에 내가 만약에 10까지 입력을 하겠다. 10까지 누적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sum이 이제 호출이 여기서 되죠. 그러면 10이 수의 복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CNT와 합을 로컬 변수로 선언을 했고 지역 변수로 그 다음에 sum 함수 영역이다 라고 여기에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수행해서 1부터 %d 10이 되겠죠. 그죠? %d 해서 누적하게 산출하여 반환하겠다라고 알리고 그 다음에 for문을 통해서 1부터 10까지 10번 돌면서 누적 합계를 구해서
리턴을 치고 있죠. 왜? 리턴 타입이 있으니까. 그런데 int니까 이것도 int가 돼서 타입 일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합이라는 값이 1에서부터 10까지는 55잖아요. 누적 합계가. 그래서 그 값이 얘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55를 리절트에 이렇게 담아 주게 되고, 다시 메인 영역으로 돌아와서 찍고, 그 다음에 결과 1부터 D까지 누적 합계 인풋하고 리절트를 찍게 되면 당연히 1부터 10까지 누적 합계는 55가 되더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있는 함수의 예제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뭐 나중에 칠 때는 뭐 구태여 이런 것까지는 칠 필요가 없겠죠. 뭐 이건 뭐 처음 뭐 타자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아무튼 뭐 요거는 나중에 실습할 때 뭐 딱 칠 것만 치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반환값이 없다라는 것은 리턴 타입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인수를 전달하여, 인수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엄밀히 따지자면 함수 호출할 때 거기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그 값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하죠. 그리고 함수에 선언되어 있는 그 복사될 곳, 저장할 곳, 그것을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제가 함수-1에서 설명을 드린 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를 전달하여 매개 변수의 저장, 즉 복사가 되겠죠. 그죠? 저장하고 호출된 함수가 처리 결과를 리턴 명령으로 반환을 한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 매개 변수나 반환값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죠?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와 같이 호출한 함수에 반환값을 돌려주지 않고 생략하는 것을 제가 보이드형이라고 했습니다. 타입이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보이드형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매개 변수가 없는 보이드형 함수는 역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보이드, 매개 변수 없는 거.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는 보이드형 함수는 리턴 타입은 없으니까 보이드로 적고, 함수명 적고, 그리고 매개 변수 리스트를 여기다가 쭉 나열을 해주면 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보이드형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함수는 반환값을 생략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함수를 호출할 때 반환값을 요구하는 수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쓰게 되면 오히려 에러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반환값을 요구하면 문법 오류가 발생하여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두 개만 빨리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여기서 반환값이 없는 함수의 예제인데 보이드형 함수 호출 시 오류 발생 예와 해결 방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예제는 보이드형 사용자 함수를 정의를 하고 메인 함수에서 호출할 때 반환값을 요구하는 수식을 사용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듯이 문법 오류가 여기에 일단 터졌어요. 보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테스트라는 함수를, 자, 리턴 타입 없죠.
그리고 매개 변수는 있어요. 그죠? 두 개. 그래서 A는 3, B는 5, 합은 제로. 그리고 나서 찍고, 그 다음에 찍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뭐가 올라왔어요? 빨간 줄이 여기 이미 올라와 있다. 그죠? 테스트, 리턴 타입이 없는데 합이라는 인트 타입으로 바뀌었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에러가 바로 떠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빌딩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고 얘는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드형은 반환값을 요구하는 수식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로 넘어가 봐야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지우고 테스트 A, B를 호출하게 되면 3과 5가 각각 num1과 num2의 복사가 돼서 여기에서 sum 해서 num1과 num2를 더해서 8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void니까 얘는 뭐 그냥 뭐 이거 값도 안 찍고 그냥 이것만 찍고 리턴만 치고 그냥 끝나버리죠.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될 때는 반드시 void형은 이렇게 반환값을 대입을 할 곳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oid형 함수는 반환값을 생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식과 반환값을 요구하는 명령문은 실행할 수 없어서 위와 같이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오류의 해결 방법은 함수 호출 시에 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합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생략을 하고 그냥 함수명과 매개 변수만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예? 예. 요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 요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반환값이 없는 함수 중에서 다음 예제는 void형 함수를 정의하여 입력한 문자를 지정한 횟수만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다시 말해서 T8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A8 하니까 A가 8번 출력이 됐고 8의 출력 완료가 됐다라는 이러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자 void 했어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함수 안에서 이거 다 처리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print underbar ch라는 함수에 자 캐릭터 타입 넘어가고 그리고 숫자 타입 정수형 타입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두 개 이렇게 초기화를 했고요. 그래서 입력 예시 찍어주고 메인 영역이라고 찍어주고 여기에다가 문자와 횟수 즉 정수를 입력하라고 했으니 여기에다가 A와 8을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canf underbar s를 통해서 두 개를 동시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c와 %d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c는 인풋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c니까 사이즈 오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사이즈 오브 적어주고 그 다음에 %d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얘는 사이즈 오브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n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print underbar ch 해서 두 개의 입력받은 값을 던졌어요. 그죠? 매개 변수로 전달, 인자값으로 인수값으로 전달을 했고 그럼 매개 변수에 각각 A하고 8이 각각 여기에 복사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CNT 로컬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영역이라고 찍고 포문을 통해서 지금 8번을 나는 8번을 했으니까 8번을 루핑을 돌면서 자 CH 넘어온 A라는 값을 8번을 찍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CNT는
뿔뿔이 계속되고 있으니 마지막에는 9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9가 돼서 여기가 폴스가 돼서 나오니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 명확하게 얘가 몇 번 돌았는지 조건이 몇 번 참이었는지를 여기에서 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맞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이게 바로 반환값이 없는 함수 중에서 매개 변수가 있고 또 매개 변수가 아예 없는 보이드형 함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함수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앞에서 우리가 했던 요까지 실습 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요거 이제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 이제 나옵니다. 요거 좀 난해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공부를 다 하셨다면 이거는 제 장표를 봐도 되고 아니면 구글링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학습이 매우 필요합니다.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의 차이점을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각설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